발목 한번 삔 사람들은 계속 삔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스트레칭이에요. 제가 저번에 햄스트링 얘기할 때도 스트레칭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근육을 한번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발목 관절에는 정말 다양한, 정말 많은 근육들이 존재합니다. 뭐 무슨 경골근, 무슨 장비골근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많아요. 발목을 지나가는 근육들이. 근데 이러한 근육들이 팽팽하게 잘 잡아주고 이 관절을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네들을 늘려버리면은 이 발목에 대한 관절이 불안해지겠죠. 힘을 딱 잡아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손을 놔버리면 발목에 대한 안정성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과도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정적 스트레칭이 있고, 그리고 동적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빡세게 하고 나면 좀 근육이 과부하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근육들이 좀 짧아져 있겠죠. 그 근육들을 이제 마지막에 좀 풀어주고 좀 늘려주고 하는, 짧아진 근육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상태의 스트레칭을, 정적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사실 운동 끝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운동을 하기 전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스트레칭들을 하냐면, 자, 이런 스트레칭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아킬레스건에 대한 근육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거를 진짜 엄청 세게 밀면서 얘를 막 엄청 늘리는데, 이게 운동 끝나고 하면 오히려 좀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회복에 대한 효과가. 근데 이걸 운동하기 전에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 몸에서 가장 질긴, 끈끈한 그런 건이 뭐냐면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정말 많은 무게를 그냥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질긴 조직이에요, 이 아킬레스 건 자체가. 근데 이 건을 질긴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더 안정적인 상태여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질긴 건데, 그 질긴 거 플러스 그 위에 있는 이 종아리 근육까지 그냥 늘려버리면 안정성이 확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 정적 스트레칭을 과도하게 할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적 스트레칭을 하지 말고 동적 스트레칭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기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은 막 이게 축구 선수들 다리 올렸다 내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동적 스트레칭을 해야지, 진짜 가만히 있는 상태로 지금 이런 것처럼 그대로 한 30초 정도 막 쭉 늘려버리고 이래버리면은 관절에 대한 불안정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적당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적 스트레칭은 좀 웬만하면 운동을 하기 전에 하지 마라. 그리고 축구 선수들이 또 많이 하는 스트레칭이 하나 있는데, 자, 바로 이 스트레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스트레칭이냐고 하실 텐데, 서 있는 상태에서 발목을 꺾으면서 이걸 진짜 한 30초, 1분 동안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진짜 최악의 스트레칭입니다. 최악의.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발목이 돌아갈 때 이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딱 이 상태로. 그쵸? 반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바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깥쪽 내부에 있는 인대든 뭐 건이든 뭐 아니면 이 근육이든 이런 것들이 돌아가기 가장 쉬운 방향으로 지금 근육을 늘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지금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은 약해져 있는 상태고, 이 안쪽에 있는 근육들은 그나마 정상적인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안쪽 스트레칭을 별로 안 하니까. 이런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이 진짜 꼭 있어요. 그 무슨 축구팀 조기축구만 나가도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안에 발목 인대를 다 끊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과 거의 맞먹는 수치의 그 부상률을 확 올려버리는 지금 상태 행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은 진짜 최악의 스트레칭이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이 바깥쪽 근육이 오히려 강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더 늘려버리고 안정성을 불안정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해버리면은 당연히 이렇게 계속 늘려놨던 근육 때문에 더 꺾이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발 이 스트레칭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운동하기 전에. 운동 끝나고 나서도 사실 이거는 좀 비추천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해가지고 뭐 과정성이 얼마나 좋아지고 이거 해가지고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사실 그렇게 큰 체감이 안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웬만하면은 이런 스트레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둔근입니다. 자, 이 중둔근인데, 이 골반, 이 옆 모습에서 여기가 뒤고 여기가 앞이면은 바로 옆에서 봤을 때 이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뛰거나 계단 오르거나 뭐 한 발로 몸 전체를 지탱할 때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역할이 더 커집니다. 이 중둔근이라고 하는 애가 낮게는 40%부터 높은 고강도 운동을 할 때는 7, 8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역할이. 그만큼 정말 중요한 그 근육인데, 발목을 접지른 분들 중에 거의 진짜 열의 9은 이 중둔근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근육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 근육들이 굳어 있어요, 애초에. 근육이 굳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말 그대로 안 쓰입니다. 그럼 얘가 안 쓰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에서 많게는 7, 80% 정도 역할을 해야 됐던 애가 잠을 자고 있으면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쵸? 그 누군가가 하는 애들이 보통 이 앞쪽에 있는 대퇴근막장근이라는 애가 있어요. 대퇴근막장근, 그리고 우리 허벅지 안쪽에 있는 내전근,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쪽이 내전근인데, 아무튼 그 내전근 근육, 그리고 허리까지 해가지고 이런 보상작용이 생깁니다. 얘 하나 안 쓰였을 뿐인데 막 세버려요. 근데 얘네들마저도 힘이 풀리고 잘 안 버텨지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발목에 대한 안정성은 훨씬 더 떨어지겠죠. 벌써 위에서부터 이렇게 불안정한데 밑에는 안정적일 수가 없겠죠. 이 다리 뻗어지는 시작점 자체가 이 다리 여기부터 시작이 고관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관절 자체가 불안하면 밑에부터도 다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근데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얘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얘 하나만 잘 써도 발목 돌아가는 거는 진짜 정말 많이 예방할 수 있다. 이건 제가 진짜 여태까지 발목을 접질러서 오신 분들 중둔근 운동 시킨 이후에 발목 돌아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둔근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중둔근 관련된 운동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운동들을 하기 전에는 이 근육이 잠들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굳어 있는지 안 굳어 있는지 체크를 해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쿠팡에 실리콘 마사지볼을 구매하신 다음에 한 5,000원 하실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근육과 바닥 사이에 이 마사지볼을 놓고 굴려보는 거예요. 왔다 갔다 1cm 깔짝깔짝만 움직여도 상관없으니까 정말 아플 겁니다. 발목 잘 돌아가신 분들은 아마 이거 누르자마자 소리 지를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가 아플 수가 있고, 여기가 아플 수가 있고, 여기가 아플 수 있고, 여기 아플 수 있고, 여기일 수도 여기 있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굳어있는 곳이. 근데 다 눌러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발로 버티는 한발 데드 리프트라는 운동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운동들을 하시던지, 몸통 자체를 좀 한 발로 지탱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보습을 위해서 한 발로 버티기 막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그냥 한 발로 버티고만 있어도 운동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정경골근입니다. 정경골근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근육이거든요. 이 정경골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상 보시는 분들 발목을 이렇게 위로 올려보세요. 그 상태에서 발목을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이렇게 꺾어 보시겠어요? 그거랑 발목을 오히려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을 꺾었을 때 한번 차이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위로 올렸을 때 꺾는 거랑 밑에 내려갔을 때 이 꺾는 거랑 안정성 자체가 확 다를 거예요. 발등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꺾었을 때 뭔가 안정감 있게 돌아가죠. 그렇죠? 옆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꺾었을 때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뭔가 엄청 잘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히려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틀게 되면은 엄청 잘 꺾이는 거를 지금 체감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우리 발목의 관절 구조 자체가요, 여기 구조 자체가 발등을 위로 올린 상태일 때 발목의 안정성이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훨씬 많이 올라가고, 그렇다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이 앞 정강근 자체가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 발목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이 종아리 운동을 많이 하셔서도 이 앞정강근 운동은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근데 발목 안 좋은 분들의 거의 절반 이상은 이 앞정강근마저도 다 풀려 있어요, 힘들이. 얘네들이 제대로 앞에서 이렇게 잡아주지 못하니까 발목 자체가 약간 이 상태, 이게 중립자세라고 하면은 발목이 약간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있어. 그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목의 힘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중둔근 힘도 약하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정강근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은 좋은데, 이거는 보통 밴드 운동을 통해 가지고 발등에다가 밴드를 걸고 그 밑에다가 걸어 가지고 발등으로 이렇게 쭉쭉 까딱까딱 위로 올리는 그런 운동들을 해주시면은 정말 좋은데, 마찬가지로 이걸 하기 전에 폼롤러로 바닥에 놓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마사지 해주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풀고 나서 운동을 해서 발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부상에 대한 확률이 확 낮아질 수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고, 아마 스트레칭은 스트레칭대로 해버리고 중둔근은 중둔근대로 제대로 못 쓰고 있고 정경골근은 정경골근대로 제대로 못 쓰고 있으면 그냥 발목이 오늘 돌아가든 내일 돌아가든 그 돌아갈 때도 그 인대가 다 끊어지든 이건 진짜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만 사실 잘 지켜도 발목에 대한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를 시킬 수 있습니다.